에미야, 날도 더운데 오늘 점심은 콩국수 어떻겠니? 콩국수 좋죠. 어머니, 콩 불려놓을까요?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마트에서 콩물 사다가 국수만 삶아서 먹자고. 번거롭긴요. 콩 삶아서 걸면 국물이 더 진하고 고소하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날 더운데 그것도 일이다. 그냥 나가서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지 그래. 그래요, 엄마. 이런 날은 얼음 동동 띄운 냉면이 최고라니까요. 더워서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래. 그럼 애미는 안 더워? 국수 삶는 것도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준비하는데 일이라뇨? 참 유별나기도 하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나 고생할 때도 좀 챙겨주지 그랬어요? 그땐 아는 척도 않더니 더운데 며느리 고생할까봐 그건 걱정인가 보구려? 나 참 나가서 냉면 먹자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콩국수로 시작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조금씩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잘 지내시다가도 한 번씩 별것 아닌 일로 두 분이 투닥거리실 때가 있었어요. 아휴, 두 분 또 왜 이러실까? 더운데 괜한 일로 신경전 버리지 마시고요. 그럼 그냥 냉면 시켜 먹는 걸로 해요. 어떠세요? 싫다. 배달하면 면이 불어. 갓조리에서 나온 걸 먹어야 제맛이 나지. 하여튼 입맛 까다롭다니까. 요즘 배달이 얼마나 빠른데 면이 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입맛 맞춰주느라 평생 고생했어. 평생이라니? 내가 집밥 먹은 게 얼마나 된다고. 한창 일할 땐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었어. 아이고, 당신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반찬 투정 많이 했게요? 당신 집에서 밥 먹는다고 하면 내가 장일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몰랐죠? 왜 몰라? 당신이 100번도 넘게 했던 얘긴데 귀에 딱지 안 잡겠어. 안 그러냐, 현종아? 자, 더운데 열 그만 내시고 점심 어떻게 할까요? 아버님, 제가 콩국물이랑 국수 금방 요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시원하게 집에서 콩국수 먹어요. 네? 결국 제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못 이기는 척 제 의견을 따라주시곤 했거든요. 당신 며느리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줄 알아? 혼자라도 나가서 냉면 먹지 그래요? 시어머니는 토를 달았지만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불이 붙다가도 곧 꺼지고 마는 잔불이었습니다. 대부분 사이좋게 지내시는 편이었고요.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모두 절 아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탓에 제가 이모 집에서 자란 걸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는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니었어요. 30년 전 엄마와 절 버리고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저에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전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작은 소요가 있었지만 제가 만든 콩국수를 맛있게 먹고 좀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밖을 살폈더니 웬 낯선 어르신이 서 있더군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미니 시댁인가요? 그 사람은 제 이름을 대며 시댁이 맞냐고 했습니다. 애미야, 아는 사람이냐? 초인종 소리에 아버님도 방에서 나와 인터폰 화면 속을 살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버님? 그런데 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누구세요? 전 누군지를 다시 물었는데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답이 인터폰 화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니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니,
아빠 되는 사람이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대문을 열어 낯선 어르신의 얼굴을 확인했는데요. 희끗희끗 세어진 머리에 얼굴엔 주름살이 가득했지만 아빠가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때는 얼마나 그리워했던 얼굴이었는데요. 아빠? 미니야, 우리 딸 미니 맞니? 오히려 절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건 아빠였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아빠가 엄마와 절 버리고 떠났을 때 전 고작 8살이었거든요. 너무 커버려서 아빠가 우리 딸 못 알아보겠구나. 그동안 아빠 원망 많이 했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나타나다뇨. 그것도 30년 만의 말입니다. 여긴 어떻게...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고작 어떻게 여길 알고 찾아왔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 쓰러질 것 같았는데요. 그때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 동식이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길 와?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네가... 시아버지는 30년 만에 나타난 제 친부의 얼굴을 확인하시곤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방을 나왔던 어머님과 남편은 놀라서 달려왔고요. 전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전수야, 미안하다. 더 황당했던 건 아빠의 태도였습니다. 쓰러진 시아버지 앞에서 아빠가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저도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기만 했는데요. 어머님이 나서셨습니다.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 나가요. 재수 씨는 누가 재수 씨예요? 당신하고 우리 집 인연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 병원 실려가는 걸 보고 싶어요? 당장 나가요.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종아, 뭐하니? 당장 이 사람 끌어내라. 아빠는 시어머니의 서슬에 눌려 마지못해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아빠가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인데 시부모님과 아빠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뇨. 아빠 확실해? 당신 아빠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나한테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버젓이 나타날 수가 있어? 남편도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죽었다던 장인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데다 그 장인이 아버님과 아는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아빠 죽은 게 아니라 엄마와 날 버렸던 거였어. 뭐? 그런데 왜 죽었다고 했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하루아침에 엄마와 날 버렸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건가? 장인 어르신은 왜 장모님이랑 당신을 두고 떠난 건데? 이 와중에도 장인이란 말이 나오나 봐, 당신은? 그럼 뭐라고 불러? 그러네, 호칭이 애매하긴 하네. 아빠가 엄마랑 날 왜 버렸는지 나도 몰라. 이유를 몰라서 더 힘들었겠네, 당신. 글쎄, 이유를 알았다고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거야. 나 그때 8살이었거든. 우리 수빈이보다 고작 1살 많은 나이였다고. 나한테라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그랬어. 나
정말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이모가 그랬거든.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긴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 모르지. 이모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 아닐 거야. 아빠가 나타났으면 이모가 당장 나한테 전화했을걸? 모르긴 몰라도 이모가 아버님보다 더 기함했을 거야. 엄마 돌아가신 거 아빠 탓이 컸거든. 장모님이? 아빠가 우리 버린 거 알고 엄마 충격으로 쓰러졌었어. 그때 얻은 병으로 결국 돌아가셨던 거고.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그땐 그랬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 이모 덕이 컸어. 이모가 나 엇나갈까 봐 진짜 신경 많이 썼었거든. 알지. 이모님이 당신 무척 사랑하시는 거. 근데 아버지랑 장인어르신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 아버님 얘기가 나오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좀 전의 광경을 생각해보면 아빠가 뭔가 아버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했거든요. 여보, 아버님이랑 어머님 나한테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거짓말했다고? 나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드리면 되지. 그럼 이해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두 분 모두 당신 많이 아끼시잖아. 아버님은 아빠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누워서 좀 쉬는 게 좋겠다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안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한 뒤 남편에게 했던 설명을 그대로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8살 때 갑자기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엄만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고요. 아빠가 사라진 이유를 저는 물론이고 엄마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엄마는 결국 그때 얻은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모도 사람들이 물으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하라고 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듣기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변명 같지만 제겐 아빠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나가봐. 제 얘기가 끝나자 아버님은 알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전 망설이다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혹시 저희 아빠랑은 어떻게 아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아버지, 더 쉬셔야 해. 다음에 얘기하자. 대신 어머님이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니. 엄마도 장인어르신 아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분위기가 그렇던데? 하는 수 없이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남편이 나서주었습니다. 장인어르신? 누가 장인어르신이야? 그런데 장인어르신이라는 남편 말에 어머님이 버럭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아버지면 장인어르신 맞잖아요. 참,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나가. 네 아버지 쉬셔야 한다고 하잖아. 평소답지 않게 남편에게 역정까지 내시더군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은 제가 무안해할까봐 일부러 한마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을 나와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당신 괜찮아? 내가 잘못한 일인데 뭐.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 두고 나가란 건 또 뭐람?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버님이나 어머님 이유 없이 그러실 분들이 아니잖아. 남편 못지않게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아빠와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두 분 모두 입을 꾹 다무시는 건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장인어르신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보고.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빠의 등장으로 안 그래도 혼란스러웠는데요. 시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얽히다 보니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싸늘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죽이라도 끓일까요? 아버님이 계속 방에 누워 계시는 것 같아 저녁 식사로 죽을 준비할지 어머님께 여쭈었는데요. 됐다. 넌 신경 쓸 거 없다. 신경 쓰지 말라는 답만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상에 밥과 죽을 모두 준비해 차렸어요. 죽 필요 없다는 내 말 못 들었어? 넌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그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어머님께 타박만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겪는 어머님의 구박이었어요. 엄마, 애써 준비한 사람한테 왜 그래요? 아버지 쓰러지셔서 이 사람이 일부러 죽 끓인 거잖아요. 애미야,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누가 너더러 죽 끓이라고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얼른 치울게요.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어머님은 더 역정을 내셨습니다. 전 얼른 죽그릇을 치우려고 했죠. 둬라. 우리 생각해서 애미가 준비했다잖아. 그냥 먹자고. 하여튼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오호. 나도 알아요. 얘 잘못 아니라는 거. 근데 자꾸 부하가 나는 걸 어떡해요. 당신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갑자기 제가 시부모님께 큰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가시방석이었어요. 마침 딸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려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버라이어티한 하루였다. 그지? 웬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어. 엄마 때문에 그래? 어머니, 나 때문에 화 많이 나신 것 같아. 당신 때문이 아니라 장인어르신 때문이지. 이유를 알아야 방법을 찾지. 혹시 이모님은 아시지 않을까? 이모? 그래, 당신이야 워낙 어릴 때 일이라 몰랐겠지만 이모님은 아시지 않을까? 이모님한테 여쭤보면 어떨까? 안 그래도 이모한테 내일 가보려고 했었어. 아빠 나타난 거 이모도 알아야지. 그럼 내일 가서 한번 여쭤봐.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어르신 어떤 관계인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가 알까? 이모가 알고 있었다면 상견례 때 아버님, 어머님 뵙고 나서 나한테 뭔가 얘기를 했었겠지. 안 그래? 그런가? 그래도 한번 여쭤봐. 아버지, 엄마 분위기를 봐선 당신이나 나한테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그건 그래. 그래서 다음날 이모를 만나 아빠가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인간이 나타났다고? 역시 이모는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네가 거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대? 아니지, 여태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염치로 네 앞에 나타났다니? 이모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네 시부모님들은, 김서방은 뭐래? 그이도 많이 놀랐지. 근데 이모, 우리 시부모님이랑 아빠 서로 알던 사이였어? 뭐? 그 인간이 네 시부모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야,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미니 너? 그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아빠 얼굴 보자마자 아버님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 어머님은 아빠 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시고. 진짜야? 나도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휴, 그 인간 진짜 네 인생에 도움 안 된다. 살아있으면서 어쩜 딸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다니?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대? 하긴 염치가 있어야 연락을 하지. 언니 그렇게 갔는데 지가 사람이면 네 앞에 나타날 수 있었겠니? 그럼 끝까지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애를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고도 부모야? 미니 너 잘 들어? 어설픈 동정심으로 그 인간한테 연락할 생각 마. 네 아빠 이미 옛날에 죽었어. 알았지? 화난 이모의 잔소리만 듣다 왔습니다. 이모는 잊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이니 다시 만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이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와 이모 둘도 없는 자매였거든요. 아빠가 우릴 버리고 떠난 충격으로 쓰러지자 이모는 만사를 제치고 엄마를 돌봤었습니다. 언니, 미니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지, 어? 미안해, 지영아. 내가 너 괜한 고생시키는구나. 언니, 그런 말이 어딨어? 나 아프면 언니도 나처럼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낫기만 해. 그게 나 위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럴게. 하지만 엄마는 이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자 이모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울었더랬습니다. 미니야, 이제부턴 이모를 엄마처럼 생각해. 이모보다 아빠처럼 생각하면 좋고 우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 그래야 하늘나라 간 엄마가 기뻐하겠지. 엄마는 눈을 감기 전 마지막 호흡을 힘들게 몰아쉬면서 저를 이모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잠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었습니다. 이모님 알고 계셨대? 뭐라고 하셔? 낮에 이모를 만났다는 말에 남편은 시아버지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이모가 알고 있었냐는 것부터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이모가 알 리가 없다고. 아빠가 찾아왔었다고 하니까 이모 완전 펄펄 뛰던데? 그럼 장인어르신은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오신 걸까? 진짜 미스터리네. 며칠을 고민하다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신없던 와중에도 아빠는 제게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해주고 갔었거든요. 미니야. 아빠는 시댁으로 절 찾아왔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 만나자고 했어요. 차마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였는데 말이죠.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아빠 입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헛웃음이 났습니다. 원망요? 그것도 미련이 있을 때고요. 지금은 그런 것조차 남아있지도 않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차갑게 나갔습니다. 그래, 네가 아빠 미워하는 게 당연해. 왜 아니겠니? 나 때문에 엄마가... 엄마 얘기라면서 아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 꼴보기 싫었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눈물이에요? 그런다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용서받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럼 갑자기 내 앞엔 왜 나타난 건데요? 죽기 전에 너한테 잘못했다는 얘긴 꼭 하고 싶었어. 잘못요? 그것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런 기회가 남아있는 줄 알아요? 아빠 그렇게 가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잊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아빠가 말도 없이 사라지고 엄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했던 과거가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만큼의 분노도 되살아났어요. 이유가 뭐죠? 엄마와 날 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엄마 눈 감기 직전까지 아빠 기다렸어요.
죽을 만큼 아픈데도 아빠가 올지도 모른다면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아빠는 죽을 죄를 졌다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됐고요. 나 그런 말 들으려고 아빠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랑은 무슨 사이인 건지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시아버지와 어떤 관계냐고 묻자 아빠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도대체 아버님한테 어떤 짓을 했길래 아빠 얼굴 보자마자 아버님 쓰러지신 거냐고요. 아빠는 왜 무릎까지 꿇은 거고요. 아빠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시던데 도대체 그분들한테는 무슨 짓을 했냐니까요? 민희야, 미안하다. 내가 널 찾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모 말이 맞았어요. 아빠 만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엄마 죽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나까지 죽었으면 했던 거예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말에 아빠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아빠를 두고 그대로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먼저 날 버린 건 아빠야. 내가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울고 있는 늙은 아빠를 혼자 두고 나오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빠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상상을 덜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런 생각은 모두 버렸습니다. 아빠가 절 찾아오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란 존재는 제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 됐던 겁니다. 장인어르신은 잘 만났어? 아빠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지 말지 남편과 의논했었거든요. 장인어르신은 무슨... 왜 얘기가 잘 안 됐어? 잘 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당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장인어르신께 여쭤봤을 거 아니야. 몰라. 그냥 울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누가? 장인어르신이? 그럼 누구겠어. 엄마와 날 왜 버렸냐고 물어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아버님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도 울기만 하고. 당신 힘들었겠네. 왜 지금 나타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차라리 낫다고. 당신 그런 말이 어딨어. 아무리 미워도 아빠인데. 그거야 당신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고 난 아니야. 나 진짜 아빠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어떤 자식이 이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이기만 해? 도대체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어머님 요즘 내 얼굴도 안 쳐다보시냔 말이야. 아빠가 갑자기 찾아온 이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거의 제게 말씀을 안 하셨고요. 어머님도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대체로 날이 서 있을 때가 많았죠. 아버지랑 엄마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당신 잘못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 아빠한테 맺힌 게 많으신 거겠지. 아버님이나 어머님 괜히 그러실 분들 아니잖아.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그러시니까. 당신 요즘 한숨이 늘었네. 많이 힘들면 우리 분가한다고 할까? 안 돼. 당신 분가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 아니, 나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신이 그러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고. 그리고 분가를 해도 사이 좋을 때 나가야지. 아님 평생 상처로 남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 대신 나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게.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낫잖아. 안 그래?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냉랭한 시부모님 태도에 그래도 남편의 위로가 있어서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거든요. 맞아. 당신 덕분에 나 버티는 거야. 엄마의 죽음 다음으로 제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빠도 그렇고 시부모님의 달라진 태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다는 무게감이 느껴졌는데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최민희 씨 되시죠? 아침 식사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낯선 여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물었습니다. 네, 제가 최민희인데요. 최동식 씨가 좀 전에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 전화였습니다.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한다는 말에 전 대충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하셨던 겁니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에게 핀잔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따님이라면서 여태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아버님, 위암 말기입니다. 네? 통증이 심해 정신을 잃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빠가 위암 말기라뇨. 무슨 정신으로 입원 수속을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어쩌고? 이제야 물어보네. 나 반차 내고 왔어.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란 남편은 반차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던 거죠. 장인어르신 얼마나 안 좋으신 거야? 정확한 상태는 다시 검사 받아봐야 하는데 위암 말기래.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내가 딱 지금 그렇네. 그 산 내가 같이 넘고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원망스럽던 아빠였는데 위암 말기라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장인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누구? 이거 인사가 늦었습니다. 남편은 아빠에게 자신이 사위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겁니까? 민희, 넌 왜 또 여기 있는 거고? 장인어르신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이 싣고 응급실로 왔고요. 병원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괜히 내가 선생님까지 번거롭게 했네요. 선생님이라뇨. 장인어르신 김서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빠는 제 눈치부터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옷 좀 줘요. 왜요, 어르신? 뭐 찾으시게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집에 가야죠. 네?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빠와 남편의 대화를 더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 몸으로 어딜 간다는 거예요? 아빠, 암이라면서요? 제 말에 아빠는 흠칫하더군요. 아니야, 나 암 아니야. 거짓말. 의사가 아빠 암이라고 하던데요? 의사가 잘못 알았겠지. 아빠 암 아니라니까. 거짓말 좀 그만해요. 제발 솔직해질 수 없어요? 의사가 암이라는데 아빠가 무슨 근거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의사야? 아빠가 의사냐고요? 여보, 버린 딸 앞에 30년 만에 나타났으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도대체 암이 뭐냐고.
미안하다, 민희야. 그놈의 미안하단 말 이젠 지겨워.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애초에 엄마와 날 버리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미안하단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올 수 있어? 아빠 없이 자란 내 인생은, 그 서러움은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아픈 아빠 앞에서 쌓여있던 상처가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아빠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당신 좀 괜찮아? 한참을 울다 아빠는 잠이 들었고 전 남편과 잠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속은 좀 후련하네. 잘했어. 당신도 터뜨려야 살지. 나 아무래도 아빠 병실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걱정하지 마. 부모님한텐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날 밤은 제가 아빠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지키고 있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다음날 옷도 갈아입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야 해서 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으시더군요. 위암 말기라면서?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당분간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인생도 참. 아빠가 위암 말기란 소식에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30년 만에 아버지가 나타난 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거기다 위암 말기라니.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죄송해. 어머님이 이전처럼 절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더군요. 전 간병인을 고용해 교대에서 아빠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자주 들렀죠. 사실 아빠와 병실에 둘이 있는 게 어색하긴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30년의 공백은 참 긴 거였어요. 아빠도 저도 나눌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마음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빠도 그런 사실을 아는 듯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빠가 입원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연락도 없이 아버님이 병문안을 오셨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전 당황했었습니다. 병건 하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저보단 집안일 하시느라 어머님이 더 고생이시죠. 그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어. 애미 너 점심은 먹은 게야? 네, 좀 전에요. 아버님은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나야 네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챙겨주잖아. 병간호 쉬운 거 아니야. 잘 챙겨 먹어야 해. 네, 그럴게요, 아버님. 나 잠시 네 아버지랑 둘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버님은 제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아빠의 사과와 관련 있는 얘기다 싶었지만 전 병실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빠는 한참을 얘기를 나누셨어요. 간간히 울음소리가 병실 밖으로 흘러나오더군요. 아버님, 말씀은 끝나셨어요? 병실 밖으로 나오시는 아버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우신 게 분명했어요. 네가 참 고생이 많았어. 고맙다. 아버님은 난데없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어른들 일에 괜히 너만 고생시켰구나. 미안하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시아버지와 아빠가 화해하셨다는 걸요. 아니에요, 아버님.
고생이라뇨. 아버지, 병간호 잘 해드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하거라. 아버님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곤 가셨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빠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긴 얘기에 지치신 듯 했습니다. 미니야, 아빠, 안 주무셨어요? 절 부르는 아빠의 눈도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왠지 밝아 보였어요. 고맙다, 미니야. 아빠도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얘기 나누느라 기운을 많이 뺀 것 같으니 좀 주무세요. 마음 같아선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빠의 컨디션을 보건대 아버님과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아빠에게 쇼크가 왔거든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아빠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현타가 왔습니다. 미니야, 왜 아빠? 뭐 필요해요? 고비는 넘겼지만 아빠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빠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좀 쉬고 다음에 해요. 아빠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유를 제게 얘기하려는 것 같았는데요. 전 겁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왠지 아빠가 영영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냐, 지금 꼭 해야 해. 하지만 아빠는 지금 꼭 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장인어르신, 그럼 하십시오. 저희가 잘 듣고 있겠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전수랑 나, 그리고 덕배란 친구가 있었는데 셋이 사업을 시작했었어. 천수는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제법 잘 나갔었는데 거래처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때 덕배라는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잠시 피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했지. 워낙 수완도 좋고 뛰어난 친구라 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사람들이 몰려가 괴롭히면 네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지. 여러 사람 알면 좋을 게 없으니 김서방 자네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 그때 수상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회사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의심할 생각도 못했어. 아빠는 힘이 드는지 중간중간 말을 멈추다 다시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집을 나왔었는데 나중에 알았다. 네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진 거. 그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덕배 그놈이 날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라고. 잠시만 피해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을 믿었던 건데 내가 어리석었지. 피신해 있는 동안 엄마랑 널 잘 돌봐준다고 했는데 네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야. 앞이 캄캄한 게 보이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덕배 그놈을 찾아갔지. 그런데 그놈이 잘못을 빌게는커녕 날 비웃더라고. 네 엄마 죽은 얘기까지 꺼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엄마까지 죽자 아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살인죄로 오랜 시간 교도소에 있었다고 했어요. 김서방, 자네 아버지는 몰랐던 일이었네. 덕배 그놈이 혼자 꾸민 짓이었거든. 천수는 내가 회사 돈 혼자 먹으려고
사기치고 도망간 줄로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고. 아빠가 엄마와 절 버렸던 이유, 그리고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 아빠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를 알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 더 답답했어요. 아빠도 죽은 엄마도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날 찾았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네 앞에 나타나.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더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딱 한 번 네 얼굴 보고 용서를 빌자 싶어서 찾아간 거였어.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같은 방에 있던 동기 중에서 흥신소 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한테 알아봐 달라고 부탁 좀 했지. 감옥에서라도 나한테 연락할 수 있지 않았어요? 민희야, 전과자 아빠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살인죄로 감옥에 있다고 해봐. 사람들이 너까지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나 너한테 그런 짐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어. 아빠의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얘기했어야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탓해서 못하겠습니까만 아빠로부터 듣게 된 과거사가 원망스럽고 가슴 아프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널 볼 면목이 없어. 아빠는 또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아프기만 하더군요. 장인어르신, 이제 좀 쉬세요. 말씀하시느라 기력을 너무 소진하셨어요. 남편의 권유로 아빠는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곤 곧 잠이 드셨죠. 아휴, 네 아빠 인생도 참 기구하다. 댁에서 아빠 얘기를 전해 들은 이모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알렸어야지. 내가 알게 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경찰하고 검사한테도 부탁을 했었대. 제발 가족들에겐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럼 끝까지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야. 괜히 민희 너 고생만 더 시키는 꼴이 됐잖아. 아빠 계획은 내 얼굴만 보고 갈 생각이었대. 근데 예상치 않게 시아버지를 만났던 거지. 네가 그 집으로 시집간 건 몰랐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아빠도 그날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님은 인연이라고 하시던데? 사돈 어르신이? 아버님 며칠 전 병문안 오셔서 아빠랑 한참 얘기하고 가셨거든. 그때 오해를 풀었다고 하시더라고. 사돈 어르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버님은 바로 발을 빼시고 독립하셨대. 아빠가 사기쳤다는 얘기를 듣고 덕배라는 친구하고도 바로 손절했다고 하시더라고. 그 덕배란 사람 아주 나쁜 놈이네. 결국 그놈 때문에 네 엄마도 죽고 네 아빠도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도 죗값 받은 거잖아. 그걸 죗값 받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사부인도 그럼 사돈 어르신처럼 형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어라, 이모, 이제 아빠한테 그 인간이라고 안 하네? 진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라고 해? 나 사실 형부랑도 잘 지냈었어.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던 거고. 맞아, 아빠 좋은 사람이었지. 오해 풀리면서 사부인 태도도 바뀌었겠네?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이전처럼 잘해주셔. 아버님 사업 독립하면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셨던 거고.
그래, 사돈 어르신들 마음도 이해가 된다. 진실을 알고 나니 이모 역시 아빠를 원망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나 내일 엄마 보러 갈까 해. 같이 갈까? 아니, 그이가 같이 가기로 했어. 그래, 가서 엄마 얼굴 보고 와. 다음 날 엄마가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이제 저와 나이가 비슷했어요. 엄마도 얘기 들었지? 아빠, 그만 용서하자. 엄마가 아니라 제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아빠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한없이 측은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 너무 일찍 데리고 가지는 말아줘. 나 아빠랑 하고 싶은 거 많단 말이야.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이후 마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아빠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미니야, 고맙다. 아빠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너야. 아빠는 제게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선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한 죽음이었어요. 엄마 옆에 아빠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있어도 괜찮지? 이모가 가지고 있던 엄마와 아빠 결혼식 사진을 아빠 유골함 앞에 뒀어요. 아빠 손을 잡고 신나는 얼굴을 한 제 어릴 때 사진도 함께요. 사진을 보니 기억 저편에 아빠와의 즐거운 추억 한 자락이 떠오르더군요. 아빠는 마음이 여리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면 아빠 얼굴도 곧 울 것처럼 변하곤 했었죠. 사진의 배경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느라 전 한껏 신이 나 있었어요. 당신 어릴 때 사진이네? 옆엔 장인어르신이고? 나 어릴 때 아빠가 놀이공원 자주 데리고 갔었거든. 그래, 장인어르신 당신을 참 예뻐하셨나 봐. 아빠 날 공주라고 부르곤 했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던 것 같아. 그러니 당신 생각해서 보고 싶은 걸 참아오셨던 거지. 이제 진짜 나 혼자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우리 딸 수빈이도 있고. 맞아. 당신이랑 수빈이가 내 곁에 있지.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왠지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죠. 애미야, 사돈 어르신 좋은 데 가셨을 거다. 그럼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어. 아마 지금쯤 네 엄마 만났을 거다. 그래도 마지막을 딸 곁에서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셨을 거다. 네가 효녀야. 애미야, 이제부턴 우리가 친부모다 생각하고 살아. 친구 딸이면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당신? 그럼요. 애미 진즉부터 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아빠의 장례식을 시부모님들께서 마치 가족처럼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고맙긴. 네가 제일 고생했다. 시어머니는 가장 고생했다면서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엄마 품이었어요. 엄마, 여기 이 사진이 외할머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외할아버지야? 딸은 부모님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결혼식 사진인데 맞다. 그렇지. 이 세상에서의 부부 인연은 짧았지만요.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곳에서 두 분이 행복하시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못다 누린 아빠, 엄마의 몫까지 제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말이죠. 그게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일 테니까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 갈까? 갑자기? 당신 그동안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았잖아. 근처에 가서 푹 쉬고 오자고. 그래, 수빈이 내가 볼 테니 둘이 다녀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도 집안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럼 난 가을에 단풍놀이 보내주고 이번엔 둘이 다녀와. 네 어머니 말대로 해. 쉬어야 감정도 정리되고 그러는 거야. 시부모님과 남편의 배려로 그래서 1박 2일 근교의 온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요. 늘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행복이란 건 바로 이런 거겠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